뭐 당연히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진짜 하루 만에 2,500만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매출이 전부 다 순수익이고요. 정확히는 5월 24일 11시부터 5월 25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집계된 팩트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돈 버는 거랑 이 XXD나 뭔 상관이 있는지 그 돈 버는 공략법을 낱낱이 알아볼 거예요. 노하우 풀테니 그냥 다 가져가세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지난 영상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돈 버는 큰 무기를 얻어가실 겁니다. 권 팀장의 찐팬이라면 1월에 올렸었던 예전 제 영상에서 의대생 사업과 동업을 추진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안 보셨으면 좀 실망인데 네, 장난이고요. 그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가볍게 해보자 라고 넘겼다가 1월 말에 진짜 추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동업자와 만나서 한 2시간 만에 사업 기획을 뚝딱 끝내버리고 대략 일주일 정도를 준비해서 법인을 하나 세웠어요. 이름하여 클래시파이드, 기밀정보라는 뜻의 회사 이름이에요. 중간에 동업자분이 정부 지원 사업 이슈로 인해 업무가 좀 꼬이고 일이 계속 좀 딜레이가 되다가 원래 계획보다 한 2달 정도 뒤에 런칭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런칭하자마자 24시간 만에 2,500만원의 순수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번 사업이 어떻게 보면 모든 요소들이 진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간 쌓아왔던 제 퍼스널 브랜딩으로 인해 제 인적 네트워크도 다 열려있어서 제가 지금 휴학하다 뭐 제적당한 고졸인데도 운이 좋게 저보다 압도적으로 스펙이 좋은 고려대 의대생과 동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 기존의 수강생도 잘 케어해서 초기 판매 고객도 잘 잡아놓은 상태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품 런칭할 수 있으세요? 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혹은 초기의 사업이라면 이런 그림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 팀장이라는 퍼스널 브랜딩, 네블스쿨이라는 기업 브랜딩 외에도 이번에 새로 연쇄 창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보면서 새로 알게 된 꿀팁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제 세 번째 인생책인 This is 브랜딩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진짜 유용한 정보를 드릴 거예요. 한 5가지 정도의 사업체를 수익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방법이 나오는데 전부 이해하시고 따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빠른 시일 내로 구매 전환율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후회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영상만큼은 속는셈 치고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브랜딩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접했냐면 사실 제가 과거에 다녔었던 세종대학교 교수님이 쓰셨던 책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사업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뭐 대학생이 브랜딩을 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이해가 될 리가 없죠.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꺼내보니까 이 책은 진짜 거의 브랜딩의 교과서 그 자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교수님께 이메일을 날렸어요. 제가 또 제안하기 고수라 이렇게요. 요약하자면 책을 읽고 너무 감명받아서 교수님을 실제로 만나 뵙고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거리가 있는데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제안은 성공적이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라 만나지는 못했고 저에게 30분이라는 시간을 화상 채팅 줌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KT, CJ 이런 대기업의 마케팅 자문을 하시는 교수님께 30분 동안 속성어로 브랜딩에 대한 과외를 받습니다. 오늘 중간중간 이때 오갔던 얘기도 살짝 공개를 할게요. 브랜딩.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랜딩은 뭔가요? 우리는 브랜드라는 걸로 회사를 구별하죠. 햄버거를 먹고 싶을 때 버거킹을 갈까? 롯데리아 갈까? 맥도날드를 갈까? 각자의 브랜드마다 햄버거의 특색이 있죠. 브랜딩. 이건 진짜 너무 간단한 개념인데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또 훨씬 똑똑한 교수님이 책에서 쉽게 정의한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정한 것에 이름을 짓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브랜딩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걸 마케팅의 관점에서 브랜딩을 보자면 소비자의 기억을 브랜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 관리하는 것이 브랜드 전략의 핵심이다. 이거죠. 그저 뭐 브랜딩 간지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잘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기업이 생존하려면 매출이 나와야 하니까. 이 책에서는 브랜딩을 하는 순서를 대략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컨셉핑, 두 번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 브랜드 관리, 네 번째 브랜드 강화, 5번째 브랜드 확장. 요렇게 5가지 순서인데 여기서부터는 이번에 런칭한 클래시파이드를 사례로 들어 4번까지 각 요소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1번 컨셉핑. 브랜드 컨셉은 바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로 이제 빼내는 거예요. 클래시파이드로 예를 들자면 사업 교육을 하는 회사인데 사업 교육을 크게 바라보면 얼마나 많아요. 뭐 배달 창업, 프랜차이즈, 상품 유통, 스타트업 다양한 컨셉들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형체가 없는 무형의 서비스 기반 사업 하나에만 초점을 뒀어요. 이 컨셉에서 두루뭉술하게 이것저것 다 잡혀버리면 소비자들은 헷갈려 버립니다. 만약에 본인이 네이버 쇼핑에서 실체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체인데 정작 클래시파이드의 교육 컨텐츠를 까보니 서비스 기반이야. 물론 그럼에도 다른 파트에서 자신의 사업에 적용 가능한 걸 빼먹어버리는 똑똑한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컨셉의 혼란을 느끼고 불만족을 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컨셉을 정했다고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버려 곤란해집니다. 애초에 클파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만 다뤘다고 홈페이지와 무료로 볼 수 있는 칼럼들에서 이렇게 진짜 충분히 이곳저곳에 명시를 해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컨셉을 다 전달한 걸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소비자들과 의사소통을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외친 것 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리 사업체의 컨셉을 알려야죠. 2번 커뮤니케이션. 그게 바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었어요. 본 팀장의 대부분의 타겟팅은 소상공인 아니면 뭐 확장해봤자 매출이 1억 정도 되는 중견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의 책에서는 대기업의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과 뭐 저희 같은 소상공인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본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액수의 차이가 있겠죠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대기업, 예를 들어 삼성, 현대, SK 뭐 이러한 기업들의 네이밍을 보면 지금에서야 삼성하면 핸드폰, 반도체, 현대하면 자동차, 중공업 이렇게 연상이 되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아무 이름이나 정하고 이걸 마케팅을 빡세게 굴릴 예산이라는 게 억 단위로 많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저는 진짜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주의라 되게 일리 있는 말이라고 크게 느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이걸 광고로 태워서 타겟층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될 테고, 예산이 없으면 본 팀장 영상 보고 컨텐츠 마케팅 하면 되겠네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든 비유인데, 제가 이번에 컴퓨터로 타이핑을 오래 하다 보니 손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나 마우스 손목 보호대, 키보드 손목 받침대 두 개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상세 페이지에 명시된 브랜드 이름이 핵폭신이더라고요. 네이밍을 보자마자 단번에 이건 일단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겠구나, 별 고민 안 하고 결제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영어로 된 알 수 없는 뭐 그런 의미의 이름이었다면 이 정도로 빠르게 제품의 특징과 연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방금 말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나왔죠. 컨셉을 알리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름을 사용한 거죠. 책에서는 우리 머릿속에 컨셉에 대한 지식체계 구조를 자리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노드라는 개념이 나와요. 브랜딩으로 연상될 수 있는 이 노드가 강력하고 많아야 브랜딩이 탄탄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노드에는 직관적으로 뭐 연상 가능한 브랜드 이름, 다른 경쟁사들과는 다른 가시성이 좋은 이미지, 기타 등등의 차별화되는 요소 등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래시파이드는 기밀이라는 업계의 소수만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해서 영어로 직역한 네이밍을 정했어요. 또 프라이빗한 컨셉에 어울리는 은밀한 느낌의 좀 다크하고 고급스러움을 줄 수 있는 은이나 금으로 빛나는 좀 로고 이미지, 두 대표의 압도적인 포트폴리오로 경쟁업체들이 못 따라오게 바로 차별화를 시켜버렸죠. 이런 요소들이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우리는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비자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컨셉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3번 관리. 자, 이제 어느 정도 고객에게 알려졌어요. 이러면 구축된 브랜드 이미지가 변질되지 않고 이들의 머릿속에 잘 구축되어 있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인지도의 깊이와 폭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인지도의 깊이는 특정 상황에서 해당 브랜드를 얼마나 잘 떠올릴 수 있는가예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현재의 우리로서는 얄팍하게 스쳐 지나간 정보들은 나중에 기억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 좀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깊게 지식체계를 잡힌다는 뭐 그런 맥락이죠. 클래시파이드에서는 유료에 가까운 장문의 칼럼을 홈페이지에 4개, 블로그에 1개, 카페에 3개 써놓은 채로 런칭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글은 기밀에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공을 많이 들여서 퀄리티를 좀 많이 높여서 많은 정보들을 담았어요.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료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무료 자료를 만드는데 초기에 시간을 더 쓴 것 같아요. 인지도의 폭은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해당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는가를 해결해줘야 돼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인식 확장이라는 개념이죠. 클래시파이드의 컨셉은 서비스 기반이다 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폭넓은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기에 자신이 경험을 통해 받았던 서비스들에만 1차원적으로 초점을 두고 판단을 이제 내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세상에 풀려있는 수입으로 연결되는 서비스들이 진짜 무궁무진한데 구독 서비스도 있고 체험 서비스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과 같은 교육 서비스도 있어요. 저희는 이걸 그들에게 인식의 확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두 가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영원에서 1인 광고 대행사 만들기, 또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을 타겟팅해서 아르바이트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컨설팅 회사, 이렇게 두 가지예요. 각 칼럼에는 사업체를 만드는 모든 커리큘럼이 순번을 달아서 나와 있어요. 그냥 시간만 투입해서 따라하면 사업체 하나가 뚝딱 만들어질 만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측면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는 많구나 라고 인식을 깰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4번 강화. 컨셉도 정했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관리도 했고, 자 이제 그러면 매출이 증폭될 수 있게 강화를 시켜놔야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제가 진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브랜딩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적, 상징적, 경험적. 기능, 상징, 경험.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바로 5번만 이제 말해보면서 외워버리세요. 첫 번째, 기능적. 기능적 브랜딩의 강화는 소비자들은 우리의 브랜드를 이용해 일부의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살다 보면 문제는 끝도 없이 생기죠. 그렇다면 더 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추가 서비스가 나온다면 브랜딩, 컨셉 모두 일관성이 생기게 강화가 되겠죠. 클래시파이드에서
클래시파이드에서는 우선 평생 수강이 가능한 기밀문서 하나로 상품을 런칭했지만 추후에 개개인의 디테일한 추가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1대1 컨설팅을 도입할 예정이다 라고 공지를 해놨어요. 실제로도 뭐 런칭도 하기 전에 이렇게 컨설팅부터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 상징적 브랜딩에 강화는 고가의 명품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와 되게 유사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제품의 가격의 10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의 브랜드를 쓰는 사람이다 라는 소속감을 드러내기 위해 명품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있죠. 비슷한 맥락으로 클래시파이드에서는 기밀, 소수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한다고 먼저 공지를 때렸어요. 가격이 저렴해 아무나 열람할 수 있다면 이 의미가 퇴색되겠죠. 또한 구매 진입 장벽을 역으로 올려버리기 위해 한 달 이내에 강의를 2개 이상 결제하는 또강이족들과 무료 칼럼을 다 읽지 않은 사람은 결제하지 말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되게 진심인데 저는 쉽게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아침에 뭐 월 1000만 원과 같은 큰 돈 벌 생각하려는 사람이 결제를 하면 오히려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분위기만 망가지고 귀찮은 CS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모든 인사이트를 녹여내어 평생의 역작을 만들 계획이라 미련 없이 이런 타겟들은 배제하기로 동업자분과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 경험적인 브랜딩이 강화는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돼요. 경험에는 오감이 사용되기에 상품의 경우는 실제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증정품, 시제품이 될 수 있겠죠. 서비스는 시각이나 청각이 가장 크게 쓰이는데 클래시파이드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는 실제 비밀무서에 해당하는 유료 칼럼 한 챕터를 무료로 공개하고 클래시파이드의 첫 고객이었던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창업 다마고치 한 분의 월 500만원까지의 사업 일기를 담은 PDF 또한 무료로 경험할 수 있게 블로그에서 배포를 했어요. 이건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분량으로 굉장히 세세한 감정까지 담았고 이미 돈을 벌어본 인사이트의 격차가 나는 그런 강사의 이야기가 아닌 사업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따라잡을 법한 수준이라 단지 글만 읽어도 다양한 부분에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결제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면서 여러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심어놨죠. 5번, 브랜드 확장. 아직 런칭 한 달도 안 되어서 확장까지는 시키지 못한 상태라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지금 당장에는 This is Branding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브랜드 확장은 수익이 생기고도 한참 뒤의 일이라 4번까지만 기억하셔도 이번 영상에서는 돈 되는 알맹이들을 다 뽑아 가신 겁니다. 비유를 잔뜩 들면서 찍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려나. 자, 이렇게 제 인생책 4권 중 3권을 리뷰했네요. 브랜딩은 진짜 사업함에 있어 필수 요소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시청해보시고 4번까지 요소들을 현재 내가 잘 구축해둔 상태인지 아니라면 브랜딩 강화를 위한 전략을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